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딥슬립을 위해서 제가 그림책 몇 권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부엉이와 보름달이라는 책이랑 상상정원, 그리고 카멜라의 행복한 소원, 그 다음에 거꾸로 시드, 이렇게 총 4권을 준비를 했고요.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면서 2권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그 목소리가 들리게 2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엉이와 보름달.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잠잘 시간도 한참 지난 밤중에 아빠하고 나는 부엉이 구경을 나갔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나무도 거대한 동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아 하늘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 뒤쪽 어딘가에서 길고 나지막하게 기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픈 노래 같았습니다. 아빠는 내 귀가 다 덮이도록 털모자를 씌워주셨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농장의 개 한 마리가 기적소리에 맞춰 짖었습니다. 다른 개들도 따라 짖었습니다. 기차와 개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노래했습니다. 기적소리도 컹컹 소리도 잦아들고 꿈속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아빠하고 나는 숲으로 다가갔습니다. 뽀드득 눈을 밟아갈 때에 조그만 회색 발자국이 우리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아빠는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내 그림자는 짧고 동그랬습니다. 가끔씩 나는 아빠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짧고 동그란 그림자도 내 뒤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아빠를 소리쳐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엉이 구경을 나가면 조용히 해야 한단다. 아빠는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시커먼 소나무들이 뾰족뾰족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아빠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지도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아빠 얼굴에 은빛 가면을 씌웠습니다. 아빠는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부엉 부엉. 큰뿔 부엉이 소리 같았습니다. 부엉 부엉. 아빠는 다시 불렀습니다. 한 번 또 한 번씩 부르고 나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이 그랬거든요. 부엉이를 본 날도 있었고 부엉이를 못 본 날도 있었어.
우리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몹시 추웠습니다. 누군가 얼음손으로 내 등을 쓸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코랑 볼은 얼어서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엉이 구경을 나가면 조용히 해야 하거든요.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따뜻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에 들어선 나무 그림자들은 여태껏 본 어떤 것보다도 시커맸습니다. 코 밑에까지 끌어당긴 따뜻한 털 목도리가 입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입가가 꺼끌꺼끌했습니다. 저기 저 시커먼 나무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 하지만 나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부엉이 구경을 나가서는 용감해야 하거든요. 이윽고 우리는 컴컴한 숲속 하얀 빈터에 이르렀습니다. 보름달이 우리 머리 위로 높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은 빈터 한가운데로 고스란히 쏟아졌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눈은 아침마다 먹는 우유보다 더 하얘습니다. 나는 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아빠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털목도리를 입을 벙어리 장갑으로 눌러 막았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빠는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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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 나는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귀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다시 부르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미처 부르기도 전에 메아리가 나무들 사이로 느릿느릿 지나왔습니다. 부엉 부엉. 아빠는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부엉 부엉. 저녁은 먹었니? 오늘 숲에는 별일 없니? 보름달이 아름답지 않니? 날씨가 참 춥구나. 아빠하고 부엉이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털목도리에서 입에서 벙어리 장갑을 뗐습니다. 그리고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초지 끄트머리 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던 부엉이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목초지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엉이 그림자 하나가 커다란 나무 그림자에서 떨어져 나와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입안에 열기가 가득히 담가서 할 말이 가득히 열기가 되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엉의 그림자가 다시 부엉부엉 울었습니다. 부엉이가 나뭇가지에 내려앉자 아빠는 커다란 손전등으로 부엉이를 비추었습니다. 1분, 3분, 어쩌면 100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엉이와 우리는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엉이가 커다랗게 날개짓을 하더니 나뭇가지에서 솟아올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소리 없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지. 아빠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해도 되고 크게 웃어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소리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부엉이 구경을 가서는 말할 필요도 따뜻할 필요도 없단다. 소망 말고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단다. 아빠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눈부신 보름달 아래를 침묵하는 날개에 실려 날아가는 소망 말이에요.
리사는 할아버지가 살던 오래된 집을 무척 좋아했어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정원도 아주 마음에 들어했지요. 둘이 함께 단풍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면 할아버지는 리사에게 여러 가지 꽃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새로 이사간 아파트에는 정원이 없었어요. 어느 날 리사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발코니에 꽃을 심으실 거예요? 거긴 바람이 불어서 꽃을 심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은 어때요? 글쎄다, 그럼 플라스틱 정원이 될 텐데.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맞다, 할아버지. 우리 상상 정원을 만들어요. 리사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리사와 할아버지는 상상 정원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했어요.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큰 캔버스를 사왔어요. 그리고 리사와 함께 있을 원예용 모자도 마련했지요. 할아버지는 캔버스를 발코니에 세웠어요. 캔버스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리사가 물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정원 뒤쪽에 돌담을 세우는 것부터 하자. 동굴을 쭉쭉 뻗어 자라니까 타고 올라갈 게 필요할 거야.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하얀 물감과 검은 물감을 덜어서 섞기 시작했어요. 하얀색과 검은색이 만나 회색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하얀 캔버스에 회색 돌담을 그렸어요. 리사는 돌담 위로 파란 하늘을 그렸어요. 할아버지는 초록 물감과 빨간 물감 그리고 파란 물감을 섞었어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이 만나 갈색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돌담 아래에 갈색 땅을 그렸어요. 리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번에는 식물을 심자꾸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랑 함께 정원을 꾸미는 게 정말 좋아요. 리사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너와 함께 정원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하단다. 할아버지가 리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월요일 오후 할아버지와 리사는 다시 정원에 왔어요. 할아버지는 붓에 초록색 물감을 묻혀 작은 줄기를 잔뜩 그렸어요. 갈색 땅에 초록 줄기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초록 줄기 끝에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물감을 방울방울 찍었어요. 리사도 할아버지를 따라 파란색 물감을 콕콕 찍었지요. 할아버지, 이제 뭐해요? 리사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돌담 위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리고 작은 갈색 동그라미를 그렸지요. 또 빨간 동그라미에 긴 선을 2개 그렸어요. 할아버지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짧은 선을 1개 그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노란 선을 3개 그렸어요. 마지막으로 갈색 동그라미엔 검은 점을 그렸지요. 리사, 우리 정원에 새가 놀러 왔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새가 먹이를 먹고 있어요. 리사가 새의 부리에 초록색의 벌레를 그렸어요. 새만 배고픈 게 아니야. 우리도 간식 좀 먹을까?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몇 주 뒤에 할아버지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빠진 것 같았어요. 리사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파란색 꽃을 잔뜩 그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빠진 것 같았어요. 리사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잠시 뒤 리사는 정원 한쪽에 물감을 조금 더 칠했어요. 다 됐다. 리사는 할아버지가 여행에서 얼른 돌아오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할아버지와 리사의 정원. 카멜라의 행복한 소원. 카멜라는 킥보드를 타고 울퉁불퉁한 흙먼지길을 생일 선물로 받은 팔찌를 짤랑거리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을 구경해요. 후덥지근한 온실에서는 금자나 향기와 갈아엎은 흙, 그리고 막 부은 거름 냄새가 났어요. 카멜라는 무엇으로 거름을 만드는지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특히 오늘은요. 오늘 아침 카멜라가 일어나자 엄마는 팬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얘야, 어서 소원을 빌어보렴. 하지만 카멜라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는걸요. 드디어 오빠를 따라다닐 나이가 되었거든요. 카멜라는 오빠를 따라 프리덤 대로를 거쳐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정류장과 울타리가 쳐진 수리점을 지났어요. 허리 굽은 할머니 두 분이 미소를 보내는 양로원도 지나고 아빠가 주말 아침이면 일을 기다리며 서 있곤 하던 커다란 집수리 가게도 지났죠. 카멜라는 철로 된 손수레를 덜컹덜컹 끌고 가는 오빠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오빠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여동생을 뒤에 데리고 다니는 게 싫었나 봐요. 오빠 나빠. 카멜라는 오빠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카멜라가 빨래방 앞에 외로이 핀 민들레를 꺾었어요. 민들레는 콘크리트 사이에서 잡초와 함께 자라고 있었죠. 카멜라는 숨을 들이쉬고 막 하얀 솜털 방울을 불려고 했어요. 그때 오빠가 불쑥 끼어들었지요. 소원 빌었어? 소원 빌어야지. 그것도 몰라? 당연히 빌었지. 카멜라는 그렇게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카멜라는 몰랐거든요. 카멜라는 오빠가 빨래를 색깔별로 나누고 세탁기에 하나씩 넣는 걸 도왔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카멜라는 상상했어요. 그러자 짤랑거리는 팔찌 소리에 맞춰 새로운 생각이 하나씩 떠올랐답니다. 오빠는 그 소리에 짜증을 내며 사나운 눈길을 보냈어요. 오빠 나빠. 카멜라는 오빠를 노려보며 말했지요. 카멜라는 팔찌를 짤랑거리며 마리아 아줌마 야채 가게까지 킥보드를 타고 달려갔어요. 생각만 하면 뭐든지 나오는 마술 상자가 침실 장롱에 놓여있는 상상을 하면서요. 카멜라가 가장 갖고 싶은 건 주로 사탕이었어요. 카멜라는 열쇠 가게 앞에서도 팔찌를 계속 짤랑거렸어요. 하루 종일 호텔에서 손님들의 침대를 정리하는 엄마가 화려한 호텔 침대 위에서 잠자는 상상을 하면서요.
카멜라는 낡은 아파트 건물에서 한 블록 떨어진 술집 앞에서도 팔찌를 짤랑거렸어요. 아빠가 체류 허가증을 받아 마침내 집으로 오는 상상을 하면서요. 카멜라는 약국역 유리창에서 반짝거리는 새 자전거를 바라보며 팔찌를 짤랑거렸어요. 오빠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너 왜 그렇게 짜증나게 구는 거야? 카멜라는 오빠 쪽으로 팔찌를 내밀며 말했어요. 내 마음이야. 카멜라가 팔찌에 손을 대지 않는 때는 오빠가 친구집에 들어갔을 때뿐이었어요. 카멜라는 보도 위에 앉아 조용히 상상했어요. 오빠를 뭘로 바꾸어 놓을 수 있나 하고요. 미끈거리는 분홍색 쥐꼬리, 빛을 피해 달아나는 바퀴벌레, 햇볕에 둔 걸음으로 가득 찬 손수레. 카멜라는 손에 든 민들레를 내려다보았어요. 민들레에 대고 소원을 빌어야 하는 걸 알고 나니 민들레가 훨씬 더 소중해 보였죠. 하지만 잘못된 소원을 빌면 어쩌죠? 카멜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드 위로 폴짝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타이어가 걸리는 바람에 킥보드 손잡이가 기울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지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지 마. 그때 배수구 옆에 짓눌려 있는 민들레가 보였어요. 카멜라는 오빠를 올려다보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 위로 줄줄 흘러내렸지요. 오빠는 킥보드를 들어 올렸어요. 괜찮아? 카멜라는 고개를 저으며 민들레를 가리켰어요. 내 소원. 오빠는 카멜라의 손을 잡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빨래방과 벼룩시장을 지나고 온실과 거름 냄새를 지나갔어요. 풀이 무성한 공원을 지나고 기찻길도 건넜죠. 오빠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근처에 버려진 농가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었어요. 눈을 감아봐. 오빠가 말했어요. 카멜라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소원을 빌어. 오빠가 말했지요. 카멜라는 멀리서 바다가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끼끼 울어대는 새소리도 들었어요. 귓가를 스치며 휘파람을 불어대는 바람소리도 들었답니다. 그런 날 카멜라는 눈을 떴어요. 수백 개의 작고 하얀 민들레 홀씨가 멀리 떨어진 바다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하늘은 카멜라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이제 가자. 오빠가 말했어요. 내 소원이 뭔지 안 궁금해? 카멜라가 물었어요.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아. 카멜라는 한 번 더 뒤를 보았어요. 그런 다음 팔찌를 벗고 오빠를 따라 집으로 갔답니다. 여러분의 마을처럼 이 마을에는 모든 것이 똑바로 놓여 있어요. 딱 한 사람, 시드만 빼고요. 시드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같은 방향이었어요. 시드만 그 반대였지요. 아주 가끔 작은 예외도 있었어요. 시드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드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집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시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드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날이 있었어요. 함께 할 두
미안해. 바깥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다른 친구들도 말했어요. 이웃 친구들은 사과의 의미로 시드를 놀이공원에 데려갔어요. 하지만 시드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유령의 집에서는 유령들을 겁준 건 오히려 시드였지요. 집에 가려던 시드는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응, 좋아.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런데 시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드는 곧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정말 기억에 남을 점심이었어. 친구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시드는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시드가 집을 나섰어요. 친구들은 숨어서 시드를 몰래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와 사다리를 챙겨서 시드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시드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저것 봐. 창문이 고쳐져 있어. 시드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잠깐! 내 소파, 내 책장, 모든 게 내 방향이잖아. 시드가 외쳤어요. 시드와 친구들은 아주 특별한 파티를 했어요. 그날 밤 시드는 처음으로 침대 속에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드는 친구들과 다시 만났어요. 시드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